안녕하세요.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권프로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장사 권프로를 통해서 창업 관련 그리고 장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장사 경험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에서도 투잡은 여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노동 강도에 대한 기준은 마련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건 아마 조리가 간편하거나 혹은 본사에서 물건을 납품받아서 재판매하는 구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창업 아이템들이 사실상 많기도 해요. 단 그만큼 경쟁력에서는 뒤떨어질 수 있겠죠. 일예로 요즘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밀키트 샵을 보면 본사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도 무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 대형 할인 매장, 온라인 샵 등에서도 똑같이 밀키트를 팔아요. 이 상품성이 뛰어나지 않다면, 상권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면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투잡으로 병행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아이템이 전혀 복잡하지 않으면서 노동 강도도 수월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쉬운 창업을 하려는 생각은 좀 버리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투잡이라고 하면 굳이 외식업 창업만을 생각치 말고 시설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온라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코치나 컨설턴트 분들도 있고요. 실제 오프라인 외식업에서 온라인으로 전향을 한 사람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가진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 돈으로 바꾸는 기술 같은 것들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오프라인 식당 장사만 생각을 하셨다면 좀 더 넓은 눈을 보고 이 창업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외식업 쪽은 복잡하지 않은 아이템으로 치자면 이 원팩 구조의 요리가 가장 흔한 예예요. 요즘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본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직접 재료를 손질해서 요리를 하는 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상품성에서 그리 많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단지 상권 차이나 이 마케팅 능력, 운영 기법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외식업으로 투잡을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또 이 복잡하지 않은 아이템을 굳이 하셔야 한다면 배달 전문점 창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직접 조리하는 시스템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굳이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원팩 시스템을 갖춘 본사를 찾아야 하겠죠. 이 한식 배달의 경우는 이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밀키트 완제품의 납품도 있지만 이 밀키트 제조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본사도 있어요. 투잡, 아이템이 복잡하지 않은 것, 이 적정선의 창업 비용,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고 어느 하나는 좀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창업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내가 장사를 할 상권에 대한 조사예요. 이 복잡하지 않은 아이템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좀 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일예로 신도시 상권에 본사에서 다 만들어져서 오는 디저트 샵을 어느 한 예비 창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한 칸 건너뛰고 비슷한 디저트 카페가 며칠 늦게 공사가 들어갔어요. 서로 전혀 몰랐고요. 이건 건축물 자체가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이 집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점포주가 임대를 해서 생겨난 부분이에요. 두 점주 다 복잡하지 않은 아이템, 즉 직원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원해서 본사 납품 디저트 샵을 차린 거고요. 이미 계약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피 터지는 경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로드샵이라면 모를까, 건물 내에 비슷한 컨셉의 샵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게 이 자영업의 세계예요.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창업 비용에 있어서 최대한 소자본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투잡이라는 건 메인 잡은 그대로 두고 이 서브 잡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 자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는 건 투자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잊혀지는 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통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대부분의 창업비가 점포 보증금을 포함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예요. 우리나라 평균 창업 비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투잡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샵인샵의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 없이도 이 월세, 깔세의 개념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이 공유 주방을 선택해서 배달 전문점으로의 포지션도 가능하겠죠. 입점비가 비싼 시설이 좋은 공유 주방이 아니라 지역 내에 저렴한 공유 주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는 9시가 되면 문을 닫는 식당을 빌려서 배달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투잡 개념으로 말이에요. 야식을 파는 거죠. 배달 관련해서는 수많은 샵인샵 아이템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맛과 유통, 마진이 보장된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요. 다만 퇴근 후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가 좀 관건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직원을 통해서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이 대체하는 방법 역시 강구를 해야겠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굳이 외식업만으로 투잡을 생각지 마시고 최대한 소자본으로 알아보기, 그리고 내가 장사할 상권에 대한 아주 면밀한 파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저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나비 때 뵐게요.